안녕하세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과 신용평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서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경영상태 평가 방법 중에서 기업 시행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에요. 첫 번째, 이제 기업 시행평가는 평가 의뢰 업체, 즉 입찰 참가 업체겠죠. 입찰 참가 업체가 향후 1년 동안 어떤 채무 상환 능력, 계약 이행 능력, 즉 부도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입찰 계약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평가해서 간단한 기호로서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요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상태 평가는 향후 신용평가로 이 전체적으로 추세가 확대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해서 신용평가 등급이 완료가 되면 평가기관에서는 3일 이내에 무조건 나라장터에 의무조정하게끔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용된 등급이 산정된 평가 등급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기업 시험평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회사채, 기업보험, 그리고 공공기관 입찰, 기업 시험평가 세 가지가 있는데 회사채하고 기업보험 문제가 잘 안 쓴다고 그랬었죠. 왜냐면 이 평가 비용 자체가 거의 수천만원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공기관 입찰에서는 이게 부적절한 내용이라서 가격대가 너무 비싸 업체들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냥 3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사이 하는 요 기업 시행평가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협회라든가 제휴처를 통해서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많이 더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제시하는 기준은 일반 용역 기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등급들은 대부분 이 빨간 박스 싱글 B-에서 더블 B 플러스 요 단계에 여러분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기업 시행평가 등급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3년 동안 어떤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근거를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요. 하지만 신설업체인 경우는 아직 재무제표가 없잖아요. 아니면 1년치 재무제표가 있다든가.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찰을 볼 수 있게끔 최소한의 등급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요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이 싱글 B- 요 등급 이상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각 이 등급별로 이 구간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 세 개를 갖다가 좀 더 세분화 시켜서 부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주요 평가 요소는 재무적인 요소, 즉 계량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재무적인 요소하고 비재무적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적 요소는 보통 이제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비재무적 요소에서는 계량재무, 비계량재무가 있어요. 먼저 재무적 요소를 볼게요. 자, 안정성, 활동성, 수익성, 성장성, 기타 재무제표에 다 녹아있는 내용이죠. 이번에 비재무적 요소에서 계량재무를 볼게요. 자, 기업 규모, 사업성, 재무제표, 신뢰성, 그 다음에 경쟁기술력 등 이런 것들은 역시 재무제표하고 추가 제출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비계량 재무는 경영위험, 사업위험, 산업위험 등 이거는 이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좀 많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회사 평가 의뢰 업체의 형태에 따라서 재무평점하고 비재무평점에 대한 이제 이 비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 제가 일부 회사의 평가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 모두 5개의 시행평가 회사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거는 아니니까 단지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외관법인의 경우에는 재무평점 비율이 훨씬 높고 비외감인 경우에는 반반씩,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비재무평점의 능력이 높아요. 즉 개인기업은
그 사업자를 하시는 사장님의 개인 능력을 굉장히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고, 외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 CEO의 능력보다는 회사의 능력, 이런 전체적인 걸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외관법인은 어떤 대표이사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 자체에 가진 기술력, 어떤 성장성에 돌아가서 이게 돌아가는 내용이니까요. 이제 평가 등급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회계 자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무제표, 세 번째 연체 정보, 네 번째 기타가 있어요. 일단 회계 자료 자체가 투명성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무제표는 어떤 뭐 대여금, 가지금, 배당금, 매출채권 차입금, 매출액, 영업수익성 등이 골고루 나와야 되고, 연체 정보는 가급적이면 이 기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는 뭐 성실한 기업 현황표 작성, 긍정적인 어떤 반응 요소 어필, 그다음에 안정적인 고정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여부가 되겠죠. 자, 변동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입찰 공고일부터 해서 계약을 할 때까지 변동사항을 그냥 하지 마세요. 신고를 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서 옮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관련해서는 제가 회계자료 투명성, 영업매출 관련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 투명하거나 적절하게 설명이 하지 아니하면 감점 요인이 해당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작년도 2018년도 매출에는 64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90억이었어요. 매출이 26억이 늘었죠. 근데 영업이익은 17억에서 약 16억으로 봐야겠죠. 약 1억 한 3천 정도가 오히려 더 줄었어요. 당기순이익이 역시 17억에서 13억 6천, 약 1억 5천 정도가 줄었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입찰을 보실 때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회사는 재무제표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가 나는, 쉽게 말해서 돈을 까먹는 회사예요. 당연히 신용평가 등급이 안 좋겠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체의 경우에는 이 발주처가 공공기관인데 해당 공공기관에서 원가를 일괄적으로 조정해버렸던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부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